자, 그럼 이번에 저희 경제 뉴스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 소연 아나운서 어떤 내용 준비하셨을까요? 네, 신문에서 발췌한 기사를 전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은 4가지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소식부터 보시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현지 시간 17일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다며 무조건 항복하라고 이란을 압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에 이란 최고 지도자를 거론하며 그는 쉬운 표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는 적어도 지금은 그를 제거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또 우리는 이란 상공에 대한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권을 확보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이스라엘을 자칭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리 알리 하메네이는 이날 새벽 SNS에 테러리스트인 시오니스트 정권에 강한 반격을 해야 한다. 자비는 없을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페르시아어로 전투가 시작됐다는 글도 올렸습니다. 항복이 아니라 항전을 택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인내심이 바닥나고 있다면서 무조건 항복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예정보다 일찍 미국으로 돌아온 그는 이날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해 1시간 20분에 걸친 회의를 가졌습니다. 미국이 이란 이스라엘 분쟁에 개입할 것인지를 논의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국무부는 20일까지 주 이스라엘 대사관을 폐쇄하고 자국민의 이란, 이스라엘, 이라크 지역으로 여행하지 않도록 촉구했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동 전쟁에 개입할 조짐을 보이면서 경제 충격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의 경제 포털 야후 파이낸스에 따르면 트럼프가 중동 정제에 본격 개입하면 관세 폭탄으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관세 폭탄에도 미국 인플레이션은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수입 업체들이 관세 폭탄 전에 수입을 대거 늘려 재고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서입니다. 하지만 재고가 소진되면 미국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상승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7월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까지 급등하면 미국의 인플레이션에 기름을 부을 전망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삼각 파도에 직면할 가능성이 큽니다. 관세 폭탄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상방 압력,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 여름철 드라이빙 시즌 도래 등입니다. 중동 분쟁에 잘못 개입하면 미국이 중동의 늪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트럼프는 7월 9일까지 최소 15개국과의 무역 협상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트럼프는 현재 캐나다에서 열리고 있는 선진 7개국 정상회담에서 일부를 타결해야 했지만 이란 이스라엘 분쟁이 격화하고 있자 트럼프는 지난 16일 미국으로 급히 귀국했습니다. 이에 무역 협상이 지연되고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지난 5월 소매 판매가 올해 월간 기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관세부가 여파로 소비자가 지출을 줄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17일 미 상무부 산하 인사조사국의 발표에 따르면 5월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9% 감소한 7,154억 달러입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도 밑돌았습니다. 연초 이후 월간 기준 가장 큰 하락폭입니다. 4월 소매 판매 지표도 전월 대비 0.1% 증가해서 0.1% 감소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2023년 말 이후 처음으로 2개월 연속 하락세입니다. 항목별로 보면 자동차 및 부품 판매가 전월 대비 3.5% 급감하면서 전체 감소세를 주도했다는 평가입니다. 가정용 건축자재 및 정원용품 판매도 2.7% 줄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부과 영향으로 미국 소비자가 소비 줄이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금껏 관세가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리지 못했지만 소비자 심리가 위축된 가운데 생활비 상승과 고금리로 미국의 가계 개정이 악화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월가에서는 관세정책 불확실성과 경기 침체 우려로 미국의 소비자들의 심리가 악화하면서 개인의 소비 지출을 억누를 수 있다고 우려해왔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FOMC에서 예상했던 대로 금리가 동결됐습니다.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이 정책이 계속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지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연준의 입장이었는데요. 지금까지와 크게 달라지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눈길을 끌었던 부분은 데이터 디펜던트, 데이터에 기반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파월 의장이 태도를 바꾼 부분입니다. 사실 최근 지표들을 보면 연준이 그간 우려했던 것과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나 고용 관련 수치가 크게 악화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왜 현재 데이터에 기반해서 금리를 낮추지 않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파월 의장은 통화 정책은 항상 미래를 내다봐야 한다. 그게 기본이다라고 일축했습니다. 경기를 위축시키거나 확장시키지 않는 중립금리 수준이 지금보다 낮은 만큼 그것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과거 데이터만 본다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다면서 우리는 미래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든 예측기관과 연준은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상당히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고 그것을 반영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쉽게 말해 데이터상으로 표현되지 않는 물가 상승의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선 금리를 쉽게 떨어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여러 가지 뉴스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크게 부각이 됐던 경제 뉴스들, 일단 중동 지역의 뉴스들도 그렇고요. 연준의 금리와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일단 연준의 입장은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현실화되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연내에 금리 인하 한 번 더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입장을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의구심 커지고 있긴 한데요. 하지만 아직은 관망세 보이는 입장이니까요. 또 입장이 변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중동의 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과 이스라엘 계속해서 교전을 벌이고 있는데 이와 함께 이 지정학적 긴장도 계속되고 있고요. 국채 금리라든지 금 가격은 변동을 없이 마감했다는 점도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